안녕하십니까. 을사조약에서 한일 합방까지는 정확하게 5년에서 3개월이 모자라는 4년 9개월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일본은 그 기간에 조선 통감부를 통해서 조약에 명기된 한국의 외교권은 물론이고 한국의 황제, 전제 아래에서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이 약속했던 내전까지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맞은 고종의 대한제국 정부는 그 위기를 어떻게 넘기고 나라를 되찾을 전략을 세웠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통감부 체제에 대해서 후세 한국 역사가들 대부분이 일본이 한국의 병합 또는 병탄을 위한 기반으로 삼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당시에 대체적인 한국인들도 통감부 체제를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당시 한국인들이 현실 인식을 그렇게 했다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전략과 방법을 강구하고 행동을 해야 했음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일본의 계획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대한제국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했을 것 중에 하나가 적의 의지였을 것입니다. 중국 고전이 조선 양반들의 필수 교양이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손자병법 같은 것도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일본의 계획을 알아보는 순서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대표는 아시다시피 이토 히로부미가 맡게 됩니다. 따라서 통감 취임 전후에 그의 언행을 보면 대한제국을 다루는 일본의 계획의 일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약 체결을 끝내고 귀국하기에 앞서서 이토 히로부미는 기자회견을 해서 한국과 조약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 바 있습니다. 회견은 을사조약이 체결된 10일 후인 1905년 11월 27일 서울에서 국내외 언론을 대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가 한상일 이토 히로부미와 대한제국에 나와 있는데 호머 헐버트 박사가 발행했던 코리아 리뷰에 기록된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토는 새로운 조약이 한국의 파멸을 알리는 조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자치와 독립을 거듭 천명했다고 합니다. 그의 얘기 일부를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보호조약으로 인하여 한국과 일본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성립되었다 해도 한국은 여전히 과거와 같은 형태로 존속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전과 같이 한국의 황제, 황실, 정부의 손 안에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는 다만 한국 왕조의 복지와 권위를 증진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보조할 뿐입니다. 한국은 국채를 손상당하지 않았다고 하는 의미인데 실제로 한국은 과거와 같은 한국이 아닌 국가가 된 것이 현실이고 이렇게 이토가 얘기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한국 왕조의 복지와 권위 증진,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하는 일을 일본이 주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를 할 것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을 보조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일본은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것을 믿고 보조만 하기에는 당시에 한국 정부의 행동을 믿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가 그런 일을 주도할 정도로 인적, 물적 리소스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현실도 있습니다. 미국의 일본 역사 연구자인 마리우스 젠슨의 저서 현대 일본을 찾아서에도 비슷한 내용의 발언이 있습니다. 인용해보면 이토는 나는 귀국의 자멸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귀국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위치에 이를 만큼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오. 나는 귀국이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와 동등한 지위에 이를 정도로 진보하여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발언을 표면적으로 보면 원론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나쁜 얘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에 이면을 본다고 하면 한국이 잠재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의미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본과 동등한 지위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과감하게 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과 비슷한 위치에 다가가지 못했다는 점을 이토의 발언에 이면에서 이해를 하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적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라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취해서 활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지 않은 한국을 이토 히로부미가 대표를 하고 있는 일본이 그렇게 이끌어주겠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으로 귀국한 후에 약 한 달이 되기 전인 1905년 12월 21일 조선 통감으로 임명됐습니다. 조선 통감부는 이듬해인 1906년 2월 1일에 개청했습니다. 이토는 3월 2일 서울에 부임하게 됩니다. 부임하기 전에 도쿄를 떠나기 전에 조선 통감으로서 이토 히로부미가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 같습니다. 1월 30일에 일본의 주요 일간지 사주와 주필들을 그의 관저로 초청한 자리에서 한 연설이 있고 또 2월 5일에 자신이 창당했던 입헌정우회 주최의 송별련에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1월 30일에 했던 연설의 한 대목을 보겠습니다. 대한제국의 시정 개선은 이러한 의정서에 의하여 제국 정부가 짊어져야 할 의무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치의 부패는 뿌리가 깊고 오랜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개선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령을 개정해서 단지 표면의 개혁을 이행하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나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의도하는 시정 개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시할 시정 개선에 관해서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정서는 러일전쟁 개전 당시 1904년 2월 23일에 맺은 의정서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 정치의 부패가 뿌리가 깊고 오래되어서 개선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진단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표면적인 법령 개정은 어렵지 않은데 본질적인 개선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점진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토 히로부미는 자신이 시정 개선에서 역점을 둘 정책 방향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즉, 한국의 시정 개선에 들어갈 비용을 일본이 부담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한국민이 부담하는 방법을 찾겠다. 또 농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또 일본 인구 증가에 따라서 일본인의 한국으로의 대량 이주 필요성을 언급했다고도 합니다. 특히 일본인의 이주에 관해서는 한반도로 갈 일본인의 수준을 우려했다고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그동안 한국을 내왕하는 많은 일본인들의 부도덕한 행위는 한국인으로 하여금 겉으로는 일본에 굴종하는 척하면서 안으로는 원한의 감정을 키우게 만들고 있었다 하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주가 진행될 때 이주할 일본인들을 잘 선별하고 정부 당국의 세심한 배려와 언론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언급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1904년 2월에 한일 의정서를 체결한 후에 많은 일본인이 군대의 뒤를 따라서 한국으로 입국했는데 한국인에 대한 그 일본인들의 횡포, 점령군 같은 횡포는 한국인들로 하여금 엄청난
반일 감정을 갖게 만들었었습니다. 또 히로부미의 다음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월 5일에 있었던 입헌정우회의 송별연에서 했던 연설이 있는데 그 일부분입니다. 을사조약이 일본 쪽에서 보면 한국에 대해서는 매우 괴로운 경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 볼 때에는 커다란 압박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필시 일본에 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열복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자주 이토 히로부미의 표현에서 나오는데 기꺼이 승복한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용하면 그들은 독립을 잃은 까닭에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같은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들을 유혹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은 즉각 일본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이므로 한국인들이 바로 일본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일본은 그들을 열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즉 일본의 보호가 그들의 독립에 위해를 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일본은 일본의 독립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지 결코 해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진심을 갖고 그들을 대함과 동시에 또한 한국인의 처지를 슬퍼해야 할 경우에 대해서는 말로 그치지 않고 정치나 재정을 막론하고 사실로서 동정을 표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일본의 보호국이라는 현실에 한국인이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이에 유의하여 한국 사람이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이해를 같이 하는 것, 즉 같은 배에 탄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면 한국인이 품고 있는 지금의 시기와 의심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인의 심정을 이해하며 한국인이 기꺼이 일본, 즉 통감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인의 마음을 얻고 싶다는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약 체결 직후에 한국에서는 한국이 여전히 과거와 변함없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이 연설에서는 한국의 독립을 해칠 의도가 없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계에도 한국인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 분위기에 유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통감부의 정책에 잘 따라오는 것이 그의 정책의 성공의 열쇠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러일 전쟁 후에 지난 2년 동안 한국 땅에서 일본인이 했던 그 행동 때문에 한국인이 일본을 환영할 대상으로 보기 힘든 여건이 된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다시 그 모임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한 연설을 일부 더 들어보겠습니다. 다만 한국만이 아니라 극동 문제에서도 강대국의 감정에 배치되지 않도록 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어떠한 강국도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없습니다. 만일 일본이 승리에 도취하여 자만에 빠져 강대국의 동정을 잃어버린다면 장래에 커다란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대목을 우리가 유심히 그 의미를 뜯어봐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이 연설에서 국제, 정치 관계 속에 일본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자만에 빠질까봐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국제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밀고 나가다가는 장래에 커다란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일본인들이 한국을 다루는 생각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얘기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제사회의 이목을 의식하지 않고 일본 자신들의 희망대로만 한국을 다루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얘기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첫째, 그가 한일 합병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합병까지 가기 위해서는 강대국의 동정을 살 수 있도록 사전 정지 작업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대국의 동정도 없는데 일본이 승리감에 도취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섣불리 한일 합병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경고도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젊어서 해외 유학을 했고 귀국해서도 수많은 국제관계에 관여한 인물입니다. 32년 전인 1873년 1년 10개월 동안의 서국 견문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이와쿠라 사절단의 단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전국을 회오리 속으로 몰아넣던 정안론을 무산시키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이토 히로부미가 32년 전에는 정안론을 무산시키는 파벌에 있었다 하더라도 1905년에 와서 그는 일본이 할 수만 있다면 조선을 수중에 넣고 싶은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 거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세상에 한국과 일본 두 나라만 있었다면 국제사회 여론 따위는 생각할 필요 없이 일본이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본이 강대국의 공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을 손에 넣는 행동을 실행했을 때 국제사회의 역풍 등의 측면까지 고려하면 그것이 일본의 전반적인 국익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일본의 수많은 대한강경파와는 달리 자국의 국익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진 인물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는 3년여 통감 재임을 하고 사임을 3개월 앞둔 1909년 4월에 한국을 병합하는 데 관한 의견을 묻는 가스라 총리에게 결국 군말 없이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일본 정부 또는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언제부터 한일 합병을 그들의 현실적인 목표로 추구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고종 정부의 대응 방법이 적절했는지를 파악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한국 병탄 계획이 어떻게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것은 조선 통감부의 업무 수행을 보면서 더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